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강입니다. 3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장에서 포인트가 있게 되는데요. 증가하는 이완기 필링 프레셔가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완기 장애가 있게 되는데 레프트 벤트리클 쪽에 있는 이완기에 채워지는 압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EAB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혈액에 조금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노멀 EAB는 연관이 없는 보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제한적인 파형과 연관되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번 보시면은 가장 제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어떤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2와 2' 레시오가 어떤 같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나와주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8 정도가 유지가 되면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2' 값이 점차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기 두 가지 B의 값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10보다 커졌다는 것은 이쪽 들어가는 플로우는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반면 어떤 근육의 티슈도플러의 반응은 점차 미미하다는 뜻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실제 근육의 움직임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제한적인 상태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C번 같은 경우는 마이트랄 DT 타임, DT가 줄어드는 것은 이제 제한성 파형을 볼 수 있는데 증가하는 것은 점차 늘어나는 상태죠. 이거는 이제 그레이드 1에 해당되는 이완기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D번 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정답은 B번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카디악 튜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심장에 생기는 여러 가지 종계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카디악 튜머를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시험 자체에서도 비중이 높지 않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영상적으로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이 튜머가 생기는 좀 키워드가 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두세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나오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짝만 잘 찍고 영상 특징만 구분하시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몇 문제 안 되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st common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연관되는 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하게 B9 생기는데 성인에서 볼 수 있는 most common한 튜머를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점액종인 믹소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믹소마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트아트리얼 septum 주변에서 관찰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트라 밸브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most common한 건 점액종이고요. 성인에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인트아트리얼 septum 주변에서 생기는 튜머 이 두 가지 단서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에서도 그 위치가 어느 쪽에 있는지 보통 사진만 보고 스름부스름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기타 다른 정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보신 그런 정보처럼 내용 파악 잘 하시고 영상 키워드 접목시켜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스트 커먼하게 생기는 비나인한 튜머인데 이제 어린이에서 생기는 소아나 어린이에 생기는 비나인한 튜머를 물어봤습니다. 우선 이 부분도 답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좀 이제 횡문근종이라고 해서 이제 또 정해진 소아를 대상으로 잘 생기는 튜머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D번인데요. 영상학적인 특징이 뚜렷이 없는 튜머이기 때문에 소아에서 잘 생기는 부분은 이거구나 정도로 같이 짝지어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연령대를 떠나서 모스트 커먼하게 생기는 밸뷸라 쪽에 생기는 튜머, 성인에서 밸뷸라 쪽에 생기는 튜머를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생기는 위치 자체를 딱 지정해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튜머를 물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정답은 B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블 엘라스토마가 밸뉈라 쪽에 주로 발병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밸브 주변에 관찰되는 비나인한 튜머를 볼 수 있고요. 보통 크기가 좀 작은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경식도 초음파를 통해서 관찰한 것처럼 구조물이 작기 때문에, 또는 밸브 주변에 작게 위치한 튜머 리전으로서 증식물이라든지 다른 구조물과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에코보다는 경식도 초음파를 하는 것이 이런 밸브 주변의 작은 구조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징은 보통 이제 랩트 벤트리클과 에올타가 있으면 이 두 가지의 사이드 중에서도 압력이 조금 낮은 쪽, 이쪽에서 위치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레프트 아티륨과 벤트리클이 있으면은 이쪽에 생기게 되고요. 이쪽에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보다 압력이 높게 영향을 많이 받는 쪽, 높은 압력을 받는 사이드에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리얼 사이드보다는 쪽 반대편, 높은 압력을 받는 쪽에 생기는, 밸브에 생기는 파이블 엘라스토마라는 비나인 튜머가 있다 라는 부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덤벨 모양이래요. 보통 이제 운동할 때 이런 식의 덤벨 모양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터아티리얼 septum 쪽과 연관이 있는 덤벨 모양을 또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어떤 여기에 관련된 질병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해당되는 설명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정답은 B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비유성, 지방종성, 비유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랩트 벤트리클, 아트리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서브코스탈 뷰예요. 서브코스탈 뷰를 잡게 되면 여기 있는 인터아티리얼 septum을 보다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천성 질환 보시면 더 나올 텐데요. 인터아티리얼 septum 디펙트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인터아티리얼 septum을 평가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포챔버에서는 이 부분과 이제 빔과 수직이 잘 되지 않아서 드랍아웃 사인이라고 해서 뮤칠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서브코스탈 뷰를 잡게 되면 여기 있는 빔과 평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뮤칠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을 제외하고 주변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지방종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두꺼워지지 않는 부분은 난원공이 있는 부분으로서 조금 제외하고 나머지가 비유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같이 특징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